강의에선 처음 뵙죠? 네. 제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설마 없나? 제이톤이라고 합니다. 제이톤. 어쨌든 어때요? 공부판 해보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그냥 무적 좀 넣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손도 떨리고 이음새도 안 맞고 착색도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 제가 좀 이따 보호판을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호판 목요일 수업 내일 하거든? 네. 내일 오는 날에 네. 꼭 나와줘요. 네. 어쨌든 좀 이따 제가 보호판을 한번 쫙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가 보시면 3강이고 라인의 원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왜 내가 착색이 안 되고 왜 내가 손이 떨리며 왜 보호판을 뚫지? 라는 게 오늘 3강에서 다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이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내용을 토대로 보호판을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3강 라인의 원리에 대한 수업이 될 거예요. 일단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투를 잘하려면 내 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3요소라고 해요. 3요소. 3요소인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4요소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강에 따로 빼놨어요. 내용도 너무 많고 4요소까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론 강의가 4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7강으로 따로 빼놨고 오늘은 그 4요소가 되려면 베이스가 필요한 게 이 3요소입니다. 3요소 3가지가 뭘까요? 혹시? 속도, 파워, 깊이. 맞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 친구들이에요. 속도, 파워, 깊이. 적어주세요. 속도, 파워, 깊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도란 뭘까요? 속도.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손의 속도예요. 손의 속도. 바늘은 기계가 움직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 손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자, 손이 근데 너무 빨랐다라는 거는 점이 이렇게 모이면서 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돼 있죠. 간격이.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착색이 안 될 거고 반대로 손이 너무 느렸다라는 거는 같은 곳을 계속 찔러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데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저희 빨간 별표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원인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두 번째 파워는 무슨 파워일까요? 머신의 파워? 머신의 파워. 머신의 파워를 공급해주는 게 뭐죠? 맞아요. 파워 서플라이의 파워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의 파워. 파워 서플라이의 파워는 유동성 있게 원래는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실제 작업자가 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랑 올라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마음대로 한번 정해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이라는 파워를 정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뒤에서 또 나올 거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깊이.
바늘의 깊이죠. 바늘의 깊이입니다. 바늘의 깊이. 바늘의 깊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피부는 층이 있어요. 표피, 기저층, 진피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바늘이 너무 얕다라는 거는 그만큼 얕게 들어가서 표피층에 잉크를 착색을 시킬 거고 표피층이라는 거는 탈각 과정에서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착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거는 기저층 정도의 잉크를 머금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깊어져서 진피층까지 쑥 들어가 버린다 라는 거는 거기 수많은 모세혈관을 타고 잉크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3요소에는 별표 하나 꼭 쳐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3요소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라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개월 차부터는 매그넘이라는 바늘을 사용을 해서 면을 밀기 시작할 겁니다. 면 작업. 그 면 작업을 할 때 쓰는 매그넘 바늘에서도 3요소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모든 타투라는 행위에는 3요소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꼭 나만의 그거 사람의 손은 다 달라요. 악력 그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칠 안에서 일단 최대한 맞춰주세요. 내가 맞출 수 있을 만큼 맞춰주시고 이제 그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공우판이에요. 공우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친구입니다. 사람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물렁물렁거리고 어디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서 좀 단단하고 어디 뼈가 있어서 매우 딱딱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하지만 공우판은 온 면적이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공우판에서 만약에 공우판에서조차도 잘 안 나온다 라는 거는 피부에로 대입을 시켰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우판에서라도 최대한 맞춰주셔야 됩니다. 공우판에서라도 사람 피부에다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외적으로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많아요. 타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타투는 데이터 싸움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고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떤 피부를 만나더라도 내가 바로 거기 그 피부에 맞춰서 대입을 시켜서 손이 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공우판에서 최대한 한 번에 많은 걸 끌어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우판이 피부보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피부보다 확실히. 그래서 공우판에다가 하는 대로 피부에다가 하게 되면 데미지 혹은 잉크 퍼짐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우판에서 왜 한 번만에 그렇게 느리게 막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우판에서 한 번만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피부를 만나면 그걸 바로 손을 바꿔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우판에서는 최대한 한 번에 진행해주는 것가 좋습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이 피부 얘는 옆에다 적어주세요. 7강 피부 텐션은 7강에서 정확하게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2번에 얘가 있어요. 둘 다 라인을 그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라인 작업을 할 건데 첫 번째 파워가 여러분들 치기였어요. 속도 이 정도의 길이를 라인을 긋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5mm 정도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온전한 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실제 이 정도 라인 긋는데 막 10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정도 파워 속도 깊이를 이 정도로 1.5로 했을 때 정확한 라인이 나온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정확한 라인입니다. 이것도 파워 빼고 볼게요. 속도 12 나왔어요. 12초 깊이 1.5 파워가 몇이었을까요? 파워를 몇으로 해야지 올바른 라인이 나올까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8에서 9. 8에서 9? 아, 6이래요. 6? 대략적으로 정답이에요. 6 정도. 6 정도. 왜냐? 속도가 더 느려졌잖아요. 느려졌는데 파워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바늘이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는 더 느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곳을 찔렀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바로 아실 거예요. 이제 속도가 8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깊이가 1.0mm 들어갔습니다. 파워를 대략적으로 몇 정도 둬야 될까요? 8에서 8.5 맞습니다. 한 8.5 정도.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갑자기 막 이게 분수 나오고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대략적인 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시는 점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제 피부 착색과 잉크 퍼짐에 대한 이해예요. 피부 착색과 잉크 퍼짐에 대한 이해. 라인 진행 시 문제점과 이유. 잉크 퍼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라인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서 정확하게 다룰 거고, 여기서는 피부 착색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라인이 흐린지, 왜 라인이 진한지, 왜 라인이 흔들리는지, 왜 이중선이 생기는지, 이거를 한번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토대로 천천히 적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적어주셨나요? 자, 첫 번째로 라인, 선이 흐린 경우에 흐렸어요. 호흡 하나 하는데 블랙잉크가 닿아가지고 내 생각이 여기 너무 진하게 보인다. 근데 닦아보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흐릴까요? 라인이? 깊게 안 들어가서. 그쵸.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깊이가 얕았다 그랬죠. 깊이가 얕았다. 깊이가 얕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빨랐어. 속도가 빨랐어. 맞아요. 속도가 빠르네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원인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친구예요. 이번엔 라인이 너무 진해요. 진하다 못해 뒤가 뚫렸습니다. 깊이가 그렇죠. 속도가 느렸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반대예요. 반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속도 파워 서플라이 값을 7로 지금 지정을 해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일단은 내 손을 맞춰봐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보고 나서 내가 손이 빠르다, 손이 빨라가지고 파워 7인데 흐렸다 그러면 내 손을 느리게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거예요. 속도 파워 수치 값을 막 갑자기 변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을 먼저 바꿔봐야 돼요. 타투는 항상 손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손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라인선이 흔들리는 경우에요. 선이 흔들리는 경우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손이 흔들려. 손이 떨려서? 수전증이라서? 아니. 손 중심? 자세, 그러니까 잡는 방법. 잡는 방법이 정답이에요. 그립법 딱 하나입니다. 그립법 하나인데 그 안에 방금 말씀해주신 자세나 호흡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 호흡이 불안정한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그립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립법 저희가 정해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일단은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거에다가 맞춰 봐야 되고 나중에 되면 작업자분들이 다 똑같은 그립법을 잡지 않아요. 잡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동성 있게 그립법을 잡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걸 풀어놔 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을 딱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내 손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이 안정성을 찾으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수강생이었잖아요. 저는 손을 진짜 많이 떨어요. 손을. 지금도 많이 떨고 수전증하고 진전증을 다 갖고 있어요. 집중하면 또 떨고 그냥 일반적일 때도 떨어요. 그래서 전사를 이렇게 찍을 때 저는 손을 항상 떱니다. 그게 막 긴장되고 막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손이 떨려요. 근데 라인 작업에 딱 들어가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손이 떨려도 그 그립법 끝으로 바늘이 나오죠. 그거만큼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떠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 떨었다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제가 수강생이었을 때 JR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타투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었어요. 실제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 극복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 흔들리는 것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립법이 지금 저희가 정해드린 그립법이 편해진다 라면 그때부터는 변칙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 주셔도 돼요.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조금 불안정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 맞춰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이중선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중선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가는 지점. 들어가는 지점 잘못 찍어서? 들어가는 지점 타점이에요. 타점. 바늘의 타점. 바늘의 타점입니다. 바늘의 타점인데 솔직히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집중력. 라인도 그렇고 매그넘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들어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거는 저희 직업의 특성상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왜 집중력을 적어놨냐? 여러분들 아침에 오시는 것만도 저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고 평일 막 일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게 대단한데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중선이 안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가 한 저녁 7, 8시 되잖아요. 다들 막 갑자기 이중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힘드니까. 힘든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이중선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작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지치거나 그러면 눈도 피곤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중선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은 꼭 적어주세요. 집중력은 어쩔 수가 없겠죠. 힘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중선이 많이 생긴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보셨을 때 1, 2, 3, 4번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내 공업판을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직선에서 많이 나와요. 중부난방으로 나오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주 닦는 거예요. 자주 닦기. 자주 닦아야 돼요. 공업판은. 빨간 선을 긋고 라인 작업을 하다 보니 닦으면 밑에 빨간 선이 지워져요. 그게 그리고 나서 거기다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안 그리고 진행을 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닦는 게 검은색 잉크 원액이다 보니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귀찮다 보니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한 8할 정도 못해요. 수강생들 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것만 하면 돼요. 얘만 하면. 분석을 이제 하면서 라인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석을 하려면 얘를 해야 돼요. 분석. 내가 무작정 라인을 긋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 정도 깊이에 이 정도 속도로 해봐야지 하고 그거 본 뒤에 닦아보니 착색이 안 돼 있다. 깊이는 깊었는데 착색이 흐려요. 뒤를 확인해보니 깊이는 깊은데 닦아보니 착색이 흐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쳐야 될 거는 깊이 조금 얇게 빼고 손속도 느리게 하면 라인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안 합니다. 다들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수강생분들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훨씬 공업판에서조차.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변수가 6개에서 10개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공업판 봤을 때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6개에서 10개. 근데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밖에 안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것만 고치면 라인이 끝난다는 건데 그걸 하려면 자주 닦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피드 할 때나 항상 말씀을 드려요. 3개월 내내 얘기할 겁니다. 자주 닦으라고. 자주 닦으세요. 자주 닦으세요. 라인에서부터 매그넘 마지막 3개월 차 그림하고 있는 거 다 자주 닦으면 돼요. 자주 닦아서 내 손을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실수를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어쨌든 자주 닦아주시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5성급입니다. 5성급. 정말 중요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라인을. 일단은 머신의 각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머신의 각. 여러분들 머신 각 이거 몇 도로 하고 계시죠? 7, 80도 정도로 해줘야 돼요. 라인은. 잡았을 때 이 정도. 이게 왜 중요하냐? 어쨌든 바늘도 지금 7라인 사용하고 계시죠? 7라인이라는 거는 7개 얇은 바늘들이 모여가지고 7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모여있기 때문에 단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랫면은 정말 뾰족한 송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머신이 어느 정도 구부려진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게 닿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누우면 당연히 일부만 닿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바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깊게 넣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깊게 넣으면 당연히 데미지고 잉크 퍼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정확한 그립법 이 정도 잡아주시고 라인은 항상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포물선이 아니라 푹 넣어서 진행하고 푹 뺀다 라는 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잉크 퍼짐 발생합니다. 왜냐? 바늘이 계속 완복 운동을 해요. 40회에서 60회 정도를 초당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열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여러 번을 찌른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찌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잉크 퍼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일로 뺄 때도 마찬가지로 잉크 퍼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찌르면서 나오니까. 다다다다다. 그렇기 때문에 꼭 포물선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포물선. 포물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간들이 생깁니다. 이 구간들. 딱 보셨을 때 여기가 정확한 착색 지점이다 이거예요. 근데 포물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얕게 들어가니 여기가 표피를 긁어내는 수준이겠죠. 그 말은 여기는 비착색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인을 진행을 할 때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 여기 구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올반 라인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한층 뒤로 가셔서 여기쯤에서 출발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포물선으로. 그 말은 착색이 된 구간을 얕게 포물선으로 거치되 포물선 첫 번째 그은 라인에 포물선으로 나온 지점부터 거기서 확 착색 구간을 찾고 쭉 진행을 해주다가 또 포물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잠시만요. 금방 이제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포물선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거를 일단은 숙련을 시켜야 돼요. 타투는 다 포물선이에요. 근데 간혹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레터링을 진행을 할 건데 레터링 A예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물선으로 여기 쑥 들어가서 착색 찾고 포물선으로 나오면 이 구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포물선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포물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연습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숙련이 된다면 포물선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요. 굉장히. 쑥 넣어서 쭉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순식간에 쑥 넣어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구간도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실제 피부라는 게 이 정도 층이 되게 그림으로 보니까 막 두꺼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매우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길이를 1.5mm를 빼고 있는데 그게 다 안 들어가요. 피부는. 그거는 이제 실강에서 정확하게 다루게 되실 건데 어쨌든 굉장히 얇기 때문에 포물선을 어느 정도 해줘도 착색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착색을 시키겠다고 그냥 쑥 넣어버리면 그러면 잉크 퍼짐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내 몸 방향으로 일단 해주세요. 무조건 내 몸 방향 라인을 진행을 하는 게 내 몸 방향으로 뒤로 가거나 위로 가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일단 내 몸 방향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게 돼야지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방향 항상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레터링을 하게 될 겁니다. 레터링 할 때 폰트들이 굉장히 막 꼬불꼬불 거리는데 그것도 다 내 몸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 자주 닦기예요. 닦아서 오늘 말씀드린 이거를 대입을 시켜서 내 손을 바꾸면 빠른 분들은 정말 이 이론 강의 끝난 다음에 2시간 만에 라인이 돼요. 2시간도 안 돼서 혹은 오늘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정말로 이것만 해주면 돼요. 바로 해결이 되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다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잉크 퍼짐이에요. 잉크 퍼짐. 여러분들 잉크 퍼진 거 현상 보신 분들 계신가요? 타투? 잉크 퍼짐? 제 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잉크가 퍼진 겁니다.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하죠? 이게 원래 디자인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줄로 곧게 뻗은 줄이어야 되는데 쑥쑥쑥쑥 들어가면서 잉크가 다 퍼진 겁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어릴 때 했었고 잘 모를 때, 타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냥 길 지나가다가 타투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층에 들어가서 그냥 받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건 번외적인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원래 정육점을 하던 사람이래요. 정육점을 하는 사람인데 한 달 월세를 내고 건물 하나 거기 1층 거기서 타투샵을 그냥 취미로 연 거였어요. 근데 전 그걸 몰랐죠. 그 사람한테 이걸 받은 거였어요. 아무 지식도 없고 이상한 사람한테.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추억이라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사람한테 긴팔을 받았거든요. 긴팔 이레즈미를 받았어요. 재패니즈. 새까맣게 받았어요. 그냥 블랙 암처럼. 그래서 덮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상태로 됐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쨌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타투는. 자, 여기 꼭 적어주세요. 라인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는 잉크 퍼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잉크 퍼짐. 잉크 퍼짐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의 실수예요. 두 번째로는 손님의 관리 문제예요. 어떤 게 잉크 퍼짐의 더 많은 원인일까요? 작업자. 맞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무조건 거의 작업자의 실수라고 보셔도 돼요. 손님이 관리를 할 때 잉크 퍼짐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가능합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타투 받은 날에 고온의 뜨거운 찜질방에서 몸을 6시간 동안 불리고 있다든지 5시간 동안 불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제대로 착색이 되기 전에 퍼져버릴 수가 있어요. 피부가 뿔고 하다 보니. 하지만 어쨌든 얘예요. 얘. 작업자의 실수. 작업자의 실수가 가장 많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자분들이. 문의 막 컴플레인 걸리면 너가 그렇게 관리했잖아. 내가 관리하라는 대로 했어? 라고 하면 손님 대부분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해요. 관리 절대로. 그냥 막 술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절대로. 최고의 작업물을 해줘가지고 손님이 아닌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멋있는 작업자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작업자의 실수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을.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간혹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머신을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머신의 각도를 그냥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머신을 라인 그을 때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어쨌든 포물선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착색 구간입니다.
비착색 구간. 그 말은 여기 구간을 착색을 시켜주려면 훨씬 뒤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포물선으로 들어간 뒤에 이 구간에서 만난 뒤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진행을. 라인의 길이가 이만큼이면 한 번에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짧게 해가지고 이중선이 안 생겨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 베스트. 한 번에 길게 간다라는 거는 실제 피부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실제 피부에는. 왜냐? 7강의 배우는 피부 텐션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해가지고 완벽한 라인을 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라인 목표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구간이죠. 아까 미착색 구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놈입니다. 그냥 쑥 넣어가지고 쑥 빼는 거는 안 돼요. 매그넘도 마찬가지예요. 2개월 강의 때 들으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해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공부판을 한번 쭉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인이 정말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피드를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원인을 몇 가지인지 아마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원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 3,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수강생분들이. 저희 때는 정말 못하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제 동기분 중 한 분은 공부판을 찢었습니다. 공부판을 너무 깊게 넣어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공부판이 실제로 가위로 자른 것처럼 찢어졌어요. 실제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었겠죠. 데미지일 거고. 각 기초부터 단단하게 자리가 잡혀야 돼요. 단단하게. 공부판에서는 당연히 돼야 될 거고, 그게 돼야지만 피부에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참혹하죠? 어디가 잉크가 퍼진 걸까요? 테두리 전부 다요? 잉크가 퍼진 데는 여기 있는 5하고 7밖에 없어요. 얘네들 잉크 퍼진 거 아닙니다. 이걸로 실제로 손님들한테 컴플레인 많이 와요. 많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타투도 어쨌든 상처예요. 근데 상처가 회복된다는 거는 실제 피부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렇게 양옆으로 끌어당겨요. 상처난 부분에서 올바른 피부를 막 이렇게 쑥 당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므라들어요. 딱지라는 게. 그 말은 즉슨 원래 두께는 요만한 애들인데 두께가 딱지가 당겨지다 보니 라인이 이 정도 두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손님에게 꼭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건조하면 더 심해요. 건조하면 더 많이 갈라져 보이고. 어쨌든 퍼진 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는 거의 겹쳤잖아요. 봤을 때. 그리고 7, 여기 앞부분 보시면 색깔이 어느 좀 다릅니다. 퍼진 부분 색깔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좀 색깔이 달라요. 그쵸? 자, 피자죠, 피자.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이게 작업 당시고 오른쪽이 발색입니다. 일단 잉크 퍼진 곳을 한번 볼게요. 거의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긴 했어요. 특히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편집이 당연시 돼 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보정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오히려 그 보정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은 작업자분들이 보정을 합니다. 이것도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정을 한 거예요. 왜냐, 픽셀이 깨져 있어요. 보정한 부분이. 자, 여기 보면 확실히 퍼졌어요. 그렇지. 그쵸? 뭉개져 있죠? 이런 게 이제 보정이에요. 보정인데 보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요. 많이 퍼졌을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데 많이들 보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보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정도 어쨌든 티가 나요. 작업자들끼리는. 그리고 작업자들끼리는 다 얘기가 돕니다. 말이라든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 보정이 된 거예요. 여기 부분도, 여기 부분도. 여기는 그냥 확실하게 퍼졌고. 작업 당시에는 보시면 작업 당시 만약에 이건 여기는 포토샵을 거의 안 한 것 같거든요. 보정을. 작업 당시는 이렇게 보여요. 퍼진 게. 근데 발색이 나면 훨씬 진해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조심해서 라인 작업할 때도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착색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얕게 넣거나 속도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의 피부는 이거구나 라고 판단을 한 뒤에 내 손을 바꿔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3개월차 대상자 감 가도 똑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도안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 라인을 그었어요. 제가 전사를 따라서 그었는데 닦아보니 착색이 안 돼 있다 라면 거기를 한 번 더 긋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냅둬요. 거기 그냥 냅두시고 여기에서 내 손이 뭐가 문제였지 빠르게 분석을 하고 밑을 고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부분은 한 번 그었기 때문에 이건 또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11강에 블러드레이스라는 친구 핏기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전사가 지워지더라도 빨갛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어느 정도 안 되시더라도 뒤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암울하죠. 입술을 거의 박살내놨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특징이 딱 있거든요. 특징. 착색 안 됐죠. 그쵸? 여기 이거 보시면 퍼졌어요. 착색 안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작업자는 몸의 굴곡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한 거예요. 입술이라는 거는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입술 아랫입술을 이렇게 당겨서 작업을 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전사부터 작업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당기고 있게 되면 당연히 입술이라는 거는 굴곡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 작업할 때는 당연히 몸이 옆으로 돌아와줘야 되고 내 몸에서 직선이 되게.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면에서 다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정면에서. 당연히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을 텐데 여기 갔던 깊이를 그대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여기 깊이를 그대로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게 들어갔을 거고 가운데는 과하게 들어갔을 거고 이쪽은 또 적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그 몸의 굴곡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잘 퍼져요. 잘 퍼지기 때문에 좀 더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왜 잘못일까요? 참혹하죠, 이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이에요. 작업자의 실수도 있고 손님의 실수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왜냐? 라인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된 것 같다, 일정하게 스테이 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푸르딩딩하다는 거예요. 작업 당시 사진이 주변에 일단 푸르딩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퍼질 겁니다, 발색이 나면. 근데 그게 작업 손님의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져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잉크가 퍼진 게 아니라 딱지가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피부는 불투명이에요. 반투명이라고 보셔도 돼요. 잉크가 피부를 거쳐서 피부면을 거쳐가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당시에는 당연히 진해요. 왜냐? 표피에도 묻어 있으니까. 근데 표피에 있는 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잉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비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톤이 당연히 한층 낮아지는 거고, 완전 새까맣게 남지 않고 검정색도 어느 정도 검회색빛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님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의 그냥 퍼졌죠? 이건 나중에 새까맣게 남을 겁니다. 입술 안에 그냥. 자, 이거는 실강에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배우실 건데, 피부 저항값에 대한 사진이에요. 피부 저항값. 바늘이 여러분들이 뺀 만큼 그냥 쑥쑥 들어가지 않아요, 피부는. 예를 들어 1라인, 지금 7라인 사용하고 계시죠? 1라인이나 3라인은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피부에 박혀요. 왜냐? 그만큼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근데 7라인이나 혹은 9라인, 18라인까지 넘어가면 던지잖아요. 그러면 퉁 튕겨서 나와요, 바늘이. 그 말을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피부는 어느 정도 바늘이 들어갈 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이렇게 딱 바늘이 닿는 순간 이게 어느 정도 쑥 저항을 한번 해요. 그 상태에서 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빨려서 한번 당겨서 탁 나오면 얘가 쑥 가다가 탁 튕겨요, 이렇게. 그러면 또 거기를 진행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깊이는 적습니다, 바늘이.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전에 표피, 기저층, 진피 다 있는 거예요, 그 층 안에. 그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죠. 잉크 퍼짐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쓸만한 얇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받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냥 빠르게 가서 그 반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하다가 바꿔야 바늘을 피부가 저항을 하면 그건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하고 바꿔줘요? 아니죠. 피부가 저항을 하는 거를 이제 제 손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왜냐? 18라인짜리 두께를 요구하는데 피부가 저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9라인으로 해가지고 막 두세 번 그었는다? 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파워를 올리든 내 손을 좀 느리게 가든, 혹은 이제 7강에서 배우실 텐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투는 양손으로 하는 겁니다. 텐션이라는 친구를 좀 더 세게 줘가지고 피부를 빤빤하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든,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스터 하셨나요? 손님의 관리 문제는 술 먹고 그냥 찜질방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술을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빨라질 거고 몸에 열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과하게 먹으면 퍼질 수가 있어요, 그 술조차도. 근데 웬만해서는 안 퍼집니다,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그러면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한번 내 공부판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